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북한의 문재인 갖고 놀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북한이 지난 4월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때 그때 수정한 헌법, 이것을 지난 11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이제 북한도 뭐든 이제 공문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그런 시대가 됐네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회의 당시에 그때 이제 이미 그 국가 서열이 그때 다시 정해져서 발표됐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종전에는 김영남이 있던 자리죠. 그 자리에 최룡해를 상임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위원회에 또 최룡해를 제1부위원장으로 또 임명했고요. 그 위원장은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국가원수 역할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안에서는 최고領導者뭐 이러지만은 대외적으로는 김영남이 이제 원수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 헌법을 수정해가지고 거기다가 김정은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領導者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요 부분을 그 7자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명과 실을 일치시킨 거죠. 그 대외적으로 국가 원수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대내적으로는 최고 통치권자, 이걸 헌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규정해가지고 확인시킨 건데, 그럴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는 김정은도 국제사회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벌써 3번이나 만났죠. 이제 이 비핵화 가지고 만나는데 아직은 뭐 전혀 풀릴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이 북한이 한 국가로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려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김영남이 그걸 대표했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 사이에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문건을 만든다 칩시다. 그게 뭐 협정이든 조약이든 그렇게 만들 경우에 대표자 서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 최룡해가 서명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그 서명을 할 텐데, 김정은이 서명 그거 자체 가지고는 효력이 없거든요. 왜? 국제사회에서. 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위를, 김정은의 지위를 다시 재확인한 거고, 뭐 최룡해도 약간의, 그러니까 위교거나 신임장을 준다든지 이런 극히 이례적인 행사, 거기에서는 뭐 최룡해도 그 역할을 남겨놨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김정은이다, 이걸 분명히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헌법에서 또 하나는 헌법 서문에서 선군 정치, 이 표현은 이제 뺐답니다. 그런데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남겨둔 거죠. 왜? 뺄 사람들이 아니죠. 핵 보유국,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할 겁니다. 미국하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계속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김정은이죠. 김정은은 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저 자리를 지킬 테니까.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재임 중에 문제가 안 풀리면 그 다음 대통령하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포기할 것 같았으면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해왔겠습니까? 그 미국의 그 온갖 압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놓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핵을 놓는다, 이건 바꿔 말하면 북한 체제를 포기한다 이 말이니까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제3조에 보면요, 이 국가 지도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전에는 성군 정치, 그 다음에 주체 사상, 이걸 지도 지침으로 삼았는데, 국가 지도 지침으로,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국가 지도 지침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군 정치, 뭐 주체 사상, 성군 정치, 이걸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걸 없앴다고 해서. 그게 다 김일성, 김정일의 그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체계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주의,
이데올로기로 이제 격상시킨 거죠. 그 할아버지, 아버지 대접을 제대로 한 겁니다. 예. 근데 김정은이 이렇게 이제 헌법적으로도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지위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정상국가다, 나도 정상국가의 통치자다, 뭐 이렇게 이제 나서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 이미 뭐 그랬죠. 이미 내가 누구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같이 노는 사람이다.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주 친한 그런 친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에서는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한반도 뭐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프로세스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봐라 평화가 오지 않았느냐? 김정은과 이거 판문점 회담 이후에 지금까지 뭐 군사적 도발이 있었느냐? 이미 평화가 왔다. 평화는 시작됐다.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합니다. 그런데 김정은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거기에 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 우선 가장 나쁜 평화, 또 가장 좋은 전쟁이 어떤 건지, 이 개념부터 좀 규정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럼 일례로 이런 겁니다. 그 문 대통령이요, 지난 6월 6일 날 현충일 날 그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 아마 건국 훈장 추서하겠다 이런 의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과 통합함으로써 비로소 독립운동의 역량이 결집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그런데 어쨌든 문 대통령 그래서 버마 인도 전선에서 우리가 일본군과 광복군이 싸웠다, 영국군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거는 어떤 전쟁입니까? 아주 좋은 전쟁이죠. 우리로서 볼 때는 성스러운 전쟁 아닙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예. 그 다음에 뭐 광복군이 다시 미국군과 함께 미국의 전략 정보국 OSS와 함께 우리 한반도로 진격하기로 그렇게 했다가 이제 해방이 되는 바람에 뭐 그건 못했다 이러는데, 그런 전쟁은 좋은 전쟁이죠. 가장 좋은 전쟁. 그 다음에 당시에 우리 처지는 어땠습니까? 일본의 식민 통치 하에 있었죠. 평화는 왜 전쟁을 안 치니까 평화는 평화인데 가장 나쁜 평화 아닙니까? 노예의 평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가치를 더 둡니까? 가장 나쁜 평화였던 일본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태를 더 가치를 높여줍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평화와 전쟁과 평화를 그 개념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전쟁과 평화에서 전쟁은 일방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6.25 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 뭐 통보를 했습니까? 그냥 밀고 내려온 거죠, 갑자기. 그런데 평화는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문 대통령이 평화, 오늘부터 평화 이런다고 해서 평화가 되는 게 아니죠. 왜? 상대방이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같이 평화를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그런 결심을 한다면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이야기해봐야 평화가 지켜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요, 문 대통령의 평화론은 항상 일방적입니다. 상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김정은 눈치나 보면서 겨우겨우 어떻게 유지해가는 평화, 이게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뭐 평화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비핵화 협상을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협상을 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얼마 전에는 그 동해를 향해서 단거리 미사일 쐈죠.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단도미사일이라는데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김정은을 믿고 가장 뭐 나쁜 평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밑에서 노예 생활할 겁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김정은에게는 지극정성이죠. 예. 이건 뭐 아주 얇은 그런 유리 그릇 혹은 사르름 이거 대하듯이 합니다. 유리 그릇 이거 만지면 깨질까 이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아끼죠. 그 다음에 사르름 판도 마찬가지고 조심 혹시라도 김정은 비위를 거스릴까 봐.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유지되는 그런 남북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지속 가능성이 전혀 없죠.
왜? 김정은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비위 맞추기식 이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국가 간의 관계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종속국이고 이럴 때는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문 대통령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참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딴 뜻이 있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뭐 바라는 게 있습니까? 뭐 노벨 평화상 같은 거? 어떻게든 이 상황만 참고 나면 나도 위대한 리더로서 민주 리더, 평화 리더로서 세계의 그 이름을 날릴 수 있다. 뭐 역사에 그 이름을 날릴 수 있다. 이런 뭐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까? 그 대통령이 그런 기대 가지면 뭐든지 그렇게 기대해서 인위적으로 억지로 뭐 일을 자꾸 상황을 만들어가면 그런 기대는 반드시 깨트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도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왜? 5,170만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 자신의 책임이 뭔지, 자신의 역할이 뭔지, 그것에 무엇보다 충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개인의 꿈을 꾼다? 안 그러리라고 믿지만은 하는 게 요새 김정은이 하는 태도가 보니까 안 그러면 김정은한테 그렇게 굽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뭔가 저분이 개인적으로 뭐 기대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문 대통령 그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해주면 좋겠고요. 자꾸 그러니까 북한에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서 아주 문 대통령을 우습게 알죠. 예. 우습게라도 망신 주기를 예사하고 비아냥거리기, 조롱하기 예사합니다. 비웃기. 지난달 27일에 그 북한 외무성의 미국 국장이라는 친구가 뭐라 했냐면, 그 미국과 우리 사이에 대화하는데 끼어들 생각하지 마라 이랬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고 뭐 자꾸 이 중재자하고 무슨 촉진자냐면서 괜히 우리 미국하고 우리 사이 직접 이야기하는데 그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뭐 이야기하려고 그런다. 하지 마 좀.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실컷 이제 첫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을 해 줬더니 이제는 문 대통령 필요 없으니까 좀 빠져.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또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뭐 화내는 법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보니까 북한 선전 매체가 우리 민족끼리가 지난 13일에 또 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한국 소외론, 미북 관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협상에 있어서 한국 소외론이 나오는데 그게 공연한 우려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한국은 이제는 역할이 없다. 여기, 그러니까 협상에 끼어들 여지도 없고, 끼어들어서 할 일도 없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우리가 직접 지금 뭐 소통하고 직접 협상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데 도대체 한국이 왜 자꾸 끼어들려 하느냐. 우리 민족끼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남조선 당국이 조선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제정신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주적 입장을 지켜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미동맹 거기 얽매이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북한하고 한편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한테 과감히 도전할 수 있고 미국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우리 그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 때만 그 역할이 있지. 아니면 한미동맹이라는 체제 안에서는 역할이 전혀 없다. 이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래 망신을 당하고도 우리 정부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대통령이 전남에 가서 말이죠. 상류 시비, 예? 미신불사, 우리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베에 대해서 한판 붙어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북한에서는 이 뭡니까? 이게 국장 정도가 또 국장 정도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런 게. 지난 11일에요. 북한 외무성의 미국 연구소 정책실장이 또 담화를 발표했는데 거기서도 또 우리를 위협했어요. 자기들이 F-35A 스텔스기를 지금 갖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거 갖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특별병기 만들어서 시험하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개발하고 시험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문 대통령하고 정부 아무 말도 안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잘 훈련된 그런 무슨 부하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이미지를 자꾸 줘서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5,170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어디다 두고 남한에서는 F-35A 그걸 갖고 스텔스기 갖고 들어왔으니까 좋다. 우리는
그거 모든 걸 초토화해버릴 수 있는 그런 특별병기를 개발하고 시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 가면 저 북한이요. 뭐 또 이거 장난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뭐라 하냐면 판문점 선언, 남북한 군사 합의서 이것에 따라서 이제는 무력 증강을 안 하겠다 해놓고 왜 이러냐 그렇게 지금 따지고 들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손발 딱 묶어놓고 자기들은 지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무슨 제네바 합의가 1994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핵 실험 안 하겠다 해놓고 핵 개발 안 하겠다 했지 않았습니까? 핵 포기하겠다 해놓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해왔죠. 그래서 지금은 핵 보유국이라고 큰 소리 당당하게 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미 그 자신들이 앞에서 딴소리 하면서 뒤에서 그런 짓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하고 무슨 남북 합의서 만들고 뭐 판문점 선언하고 이제 남북 간에는 서로 이 화해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평화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제는 뭐 서로 간에 서로를 겨루는 그런 무기는 이제 더 이상 개발하지도 뭐 증강시키지도 않겠다. 이렇게까지 해놓은 모양인데 그리고 뒤에서 이 짓 하는 건 뭐냐면 또 핑계 잡았잖아요. F-35A 그 스텔스기 갖고 들어왔어. 알았어. 우리도 뭔가 또 할 거야. 뭔가 있습니다. 예. 이 친구들 분명히 또 뭔가 장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간만 틈만 주면요. 끝없이 장난하는 그런 세력들이거든요. 그 문 대통령이 여유를 많이 줬죠. 예. 계속 감사 하나 주고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죠.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좀 이제는 우리 국민도 좀 생각해야죠. 우리 국민도 뭐냐면 김정은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김정은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북한 주민들한테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예? 걸핏하면 그 공개 처형한다잖아요. 뭐 자기 고모부라든지 자기 친형까지도 죽이는 인간이니까 무슨 짓인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 그런 사람은 그런 인격형의 매력을 느끼는 건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개인은 그래도 좋습니다. 그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왜? 그 사람, 그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5,170만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줘야죠. 누구로부터? 김정은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의 채통, 자존심, 우리의 존엄성. 이거 문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그걸 무너뜨릴 수 있어요. 김정은 앞에서. 그럼 세계가 우리를 보고 비웃죠. 우리 국민의 가치 문재인 대통령 꼭 좀 지켜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